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에 실시될 한능검 기본시험에 대비해서 지난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한능검 기본시험을 시대별로 몰아서 복습하는 시리즈 그 5번째 영상으로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63회와 64회를 묶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63회는 18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시기, 즉 어떤 왕의 업적인데요. 네, 뭐 정적 변형은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농서업, 딱 책 이름은 농사직설, 바로 여기 농사직설이 어떤 책이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노련한 농부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즉 인터뷰해가지고 말 그대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은가 직접 썰을 풀었다, 그렇게 책 제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직설하면 역시 세종 때의 대표적인 책이죠. 네, 자, 세종 때 있었던 일, 뭐 후민정음 같은 거야 너무 간단하고, 역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작용로, 이른바 물시계라고 하는 거, 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화통도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이게 물론 계속 앞에서도 최무선, 그리고 또 우왕 때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왜구를 물리친 진보대첩, 그렇게 쭉 나왔습니다만, 그 화포를 만든 기구, 관청 이름이 화통도감,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화통도감, 최무선, 진보대첩, 뭐 늘 나오는 선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 삼국유사는 이것도 역시 고려 때죠. 삼국유사가 누가 썼냐? 이건 뭐 당연히 일련이라는 승려분이 쓰셨고, 이때가 쓰여진 때가 고려 한참 충렬할 때, 원간섭기 때죠. 4번 백두산 정계비, 이거 앞전에 66회에도 17번 4번 고려시대 때 문제긴 합니다만, 그때 오답으로라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즉 조선 숙종 때 청나라하고 사이의 간도 문제, 간도 경계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고요. 근데 그 비석 내용 중에서 토문강이 어느 쪽이냐, 그거 가지고 또 청나라하고 사이에 해석의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어떤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태실문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핵심 키워드는 둘째 줄에 있습니다. 국조 오래의를 편찬하는 등 통치체제 정비에 큰 역할을 했다. 조선 제9대 왕이고요. 물론 태정태색 문단세 따져봐도 9대 성종이긴 합니다만, 국조 오래 하면 성종이고, 또 성종하면 역시 기본 법정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성종이 이렇게 유교 통치체제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에서, 자, 통치체제가 일단 얘가 국조 오래, 또 법은 경국대전, 제가 또 하나 추가한 게 악입니다. 음악은 악화개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법, 악, 이렇게 3위일체로 해가지고 유교적 통치 질서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종하면은 경국대전, 악화개범, 국조오레이, 이렇게 3위일체로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1번 수민정음 너무 쉽고요. 3번 초계무신제, 이건 조선 정조 때, 후기 때죠. 네, 젊은 문신들 교육하는 제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초계무신제. 4번 유화도 해군이야 뭐 조선 태조 이성계고요.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은요, 사화에서부터 당장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왼쪽 가그림을 보면요, 조광조가 조정을 어지럽히고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그리하시오. 바로 이때 왕은 중종이죠.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시행했죠. 소격서 혁파, 현량과 실시 등등, 또 그다음에 위훈 삭제, 그러다가 또 훈구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벌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광조 일파가 처벌된 사화, 김여사화죠. 이때까지는 아직 그 당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당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그린 법은 벌써 지금 당쟁이 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의대비께서는 기념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3년복을 입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기념복은 1년짜리 상복 입는 거고요. 3년복은 말 그대로 3년짜리인데요. 바로 이것이 효종이 승하하고, 다른 말로 현종이 즉위했을 때 서인과 남인 간에 이 자의대비라고 하는 분, 자의대비가 인조의 갭입니다. 네, 효종한테는 의붓어머니죠.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바로 서인은 짧게 1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효종 인조의 둘째 아들 봉임대군이었죠. 근데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 갔다 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현세자의 또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소현세자의 동생 봉임대군이 효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조의 정통성 문제, 그런 또 뒤에 그 배경이 깔려 있고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예성 논쟁이고요.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 이렇게 발생한 예성 논쟁을 또 그 해가 1659년 기해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해예성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해예송. 자,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는 이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대부 집안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복을 1년밖에 안 입는다. 거기에 반해서 남인은요, 그래도 뭐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이었고, 첫째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남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남인의 주장이 더 효종을 더 우대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서인 쪽이 이겼고 나중에 또 한번 예송이 또 한번 벌어지죠. 효종의 왕비가 승하했을 때 그때는 또 거꾸로 남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서인하고 남인이 정권이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일단 가는 조선 전기 중종 때의 기묘사화고요. 나는 현종이 즉위할 때의 예송 논쟁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당쟁이 벌어졌겠죠. 당쟁이 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번 선제가 되겠네요. 사림이 즉 일대 가까지는 살인파 훈구파의 대결을 했는데 일단 16세기 선조 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훈구파는 뭐 조용히 사라지고 살인파가 이제 중앙 정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또 그 살인판에서 당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갈라지기 시작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동인 서인밖에 없던 것이 또 남인 북인이 되고 이렇게 점점 세분화가 됐죠. 1번 선지 김옥균 갑신정변 이건 1884년의 일이고요. 4번 성균관 입구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비 하면 여기 조선 영조 때 세운 비석이죠. 4번 왕조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자, 왕조의 난은 바로 태조 때 그 왕조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피살한 사람은 이방원이죠. 나중에 태종이 되었던 이방원. 네,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21번 갑니다.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 뭐 탐구활동 그런 건데요. 결국 역사 속에서 위세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전투. 자, 시대별로 보면은 삼국시대, 을지문덕의 살수됐죠. 뭐 그냥 요건 주어진 거고, 요건 뭐 이 파트가 조선시대 파트인데요. 정답은 고려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항상 늘 말씀드리다시피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만, 물론 요 문제는 작년에 현재 지금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고려시대 강감찬의 지휘로 거란의 대군을 강감찬이 대군 선멸했다 그러면 3차 침입 때 귀주대첩이죠. 연도로 말하자면 1019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래도 계속 이어가지고 조선시대에 대한 개념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하객진으로 왜군 격퇴한 한산도 대첩. 이건 당연히 임진왜란 때가 되겠습니다. 선지 중에서 또 임진왜란 때 해당되는 게 또 3번 있네요. 행주대첩이 있었고요. 권율장군. 2번 진포대첩 또 나왔습니다. 최무선. 아까 전에도 18번에 2번에 화통도감이랑 관청해서 이렇게 화포를 만들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계속 최무선 화포 얘기가 진포대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고려 우왕 때고요. 4번 황산대첩. 이건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전투죠. 특히 앞전 64회 17번 3번에서요. 이성계가 한 일 중에서 황산대첩이 나왔고 또 옆에 요동정벌과 관련돼서 논쟁을 벌였던 최영의 경우에는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최영은 황산이 아니고 홍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왜구를 물리친 전투 그러면 최영은 홍산, 이성계는 황산.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2번 어떤 시기 경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는 거의 조선 후기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근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호남의 상황은 어떠한고 하는데 고구마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사 즉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죠. 통신사 조엄이 들여온 고구마가 구황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이 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구마 하면 또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구황작물이고요. 이 통신사 조엄이라고 하는 분은 영조 때 즉 18세기 중반이죠.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 오셨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시기가요. 18세기 중반 후반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기근이 심했습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이건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개념인데 1780년대 일본 그 덴메이라고 하는 그 연호를 썼던 천황시기에 일본도 역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호를 따와가지고 일본도 1780년대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조선 영조 정조 때도 상당히 기근이 심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찾아보면은 답은 1번이네요. 조선 후기 때 사용한 유통된 화폐, 상평통보 늘 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숙종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있습니다만 고려 때도요. 숙종 때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뭐 은병 또는 활구 그리고 해동통보 발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또 숙종하면은 화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2번 전식과금 역시 고려의 토지제도고요. 3번 병난도 역시 앞전에도 66개 14번 3번 선지 나왔습니다만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항이고 4번 팔관의 경비 마련을 위해 팔관보살지 이것도 다 그러니까 2, 3, 4번 다 고려시대 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게 연등회와 더불어 가지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죠. 물론 연등회는 순수한 불교 행사고 또 팔관회는 이제 뭐 순수한 불교 행사라기보다는 토속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행사인데요. 연등회나 팔관회나 다 고려 때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신라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합니다만 뭐 흔히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팔관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 팔관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된 것은 고려 때가 되겠습니다. 네, 23번 갑니다.
23번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네요. 네. 도산 서당, 도산 서원이 아니고 서당. 네. 하여튼 성악 10도 저술, 성리학자, 그럼 이황이 되겠습니다. 퇴계 이황. 자, 역시 이 도산 서당이었는데 나중에 퇴계 이황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고자 도산 서원을 세웠다. 결국 도산 서원, 안동에 있는 거죠. 퇴계 이황에 대한 걸 찾아보면 이미 이름을 묻는 게 문제네요. 자, 답은 2번 이황이 되겠습니다. 1번 서희, 거란 1차 침입 때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은 분이고, 3번 박제가, 이분은 또 조선 정조 때 활동한 실학자죠. 특히 북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청나라 문물 받아들이자 그런 주장을 했고요. 4번 정몽주야 유명한 고려 후기 때 온건 사대부에 속했던 사람이죠. 아니 온건파 신진 사대부.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근데 남한산성 삼전도 그럼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항복한 그 사건입니다. 네, 역시 인조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 왕은 당연히 인조고요. 삼전도에 와해서 청황제 앞에서 항복을 했는데, 여기서 참 슬픈 내용이 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 그 수가 10,000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구해주지 않고 왕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렇게 좀 슬프게 울부짖었다고 하는 말씀, 참 굉장히 슬픈 내용이네요. 네, 특히 요즘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거란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반 백성들이 참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참 이런 전쟁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그 민중들의 아픔을 다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자호란 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나왔던 최종병기 활이라고도 있었죠. 하여튼 병자호란 이후를 찾아보면 늘 잘 나오는 짝으로 된 선제가 바로 1번 같이 북벌추진입니다. 효종 때 북벌추진. 근데 앞전에도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종이 청나라에게 복수하자고 군대를 양성해서 훈련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정작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조선의 조총부대를 청나라를 위해서 파견하기도 했었죠. 그거 보고 나선정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선 정벌, 청나라와 러시아하고 싸울 때 바로 조선의 조총부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러 파견한 그 사건, 나선 정벌, 다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2번 강화도 천도는 요건 몽골 2차 침입 때 얘기죠.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232년이었고요. 3번 스시만 섬 정벌, 요건 세종 때의 활동이고, 4번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 자, 이건 굳이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하고 개경에 환도할 때, 그때 비로소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붕괴가 되었습니다. 4대 걸쳐가지고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이 그렇게 4대 걸쳐가지고 쭉 정권을 이어나가다가 최이가 김준우로부터 죽임을 당한 때가 1258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딱 최씨 정권 끝났고요. 그 후에 김준우에 이어가지고 이민부가 계속 무신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다가 1270년 완전히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 동시에 개경으로 환도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25번 갑니다. 네, 25번 가에 들어갈 부대인데요. 자료는요,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조선에 표류한 박연, 원래 이름이 벨테브레죠. 벨테브레이. 이분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면 결국 키워드는요, 이제 이 박연이라고 하는 분이 부대에 소속돼가지고 서양의 화포기술 전수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대는 임진왜란중에 설치됐다고 했고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중에 설치되었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바로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 훈련도감이 조선 후기에 서울과 또 수도 주변을 방위한 오군영으로 정비할 때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 훈련도감이죠. 그 외에도 어영청 등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기본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임진왜란 중에 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것만 알아둬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하멜이라고 쓴 게 나중에 효종 때 가서 또 하멜이 나가사키로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하죠. 그래서 이때 조선 제주도 관하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했는데, 그래서 이 벨테브레이 박연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박연이 불러와서 하멜하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박연은 그동안 조선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여튼 같은 네덜란드 말을 다시 이제 되찾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박연도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네. 나머지 선지 보면요, 1번 구서당, 이건 항상 구서당 10정, 그렇게 짝을 이루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통일 직후의 군사 조직이 바로 구서당 10정이었고요. 2번 별기군, 별무반이 아닙니다. 윤관의 별무반이 아니고 바로 조선 개화기 때 바로 신식군들을 만든 게 별기군이죠. 1881년에 만들어졌는데, 곧 그 다음에 이모군란, 즉 구식군대와의 차별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3번 삼별초, 이건 아까 전에 계속 나왔습니다. 휴시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고요.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 개경 환도에 반대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26번 갑니다.
26번 이 시기 사실 나오는데요. 자, 이 시가요. 김삿갓으로 알려진 방랑시인 김병현, 김삿갓의 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시기가 결국 이 할아버지가 반역죄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어떤 반역죄 나오면 제가 옆에 썼습니다만 홍경래 난때죠. 홍경래 난 쪽에 난때 이 서북 지역의 어느 고을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이 김삿갓의 할아버지가 홍경래 군한테 항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그런 또 반역 주인으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김삿갓은 이렇게 삿갓을 쓰고 방랑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홍경래 난은 1811년에 있었죠. 이렇게 19세기 순조 때입니다. 1811년에 홍경래 난이 있었고요. 정말 19세기는 그 세도정치 시기라고 그러죠. 네, 거의 60여 년간의 그런 시대의 얘기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삼정이 상당히 문란해져가지고 특히 1862년 같은 경우 철종 말기 무렵이죠. 그때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삼정인정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홍경래 난도 그렇고 다 삼정의 문란이 심했던 시기 바로 19세기에 대한 걸 묻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최승도가 시무 28조 이건 고려시대 얘기죠.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의 얘기고요. 그러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지방관 파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시무 28조 얘기 앞에 66회에도 13번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2번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즉 단종하고 이제 단종 측근의 그 정승들, 김종서 같은 정승들을 죽이고 일종의 쿠데타 일으킨 사건이 계유정난이죠. 예, 그 수양되고 나중에 세조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19세기하고는 전혀 아니고 연도를 정리하자면 계유년이 1453년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 사심관제. 자, 이게 그 지방에서 삼정이 무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슬쩍 이제 약간 매력적인 오답 단어같이 지방 세력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심관제는 앞전의 영상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고려 태조 때 실시한 제도죠. 예를 들어서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을 임명한 것처럼 이제 사심관한테 그 지역에 향리를 선발할 권한도 주는 대신에 만약에 그 지역에 누가 뭐 반란 일으킨다 그러면 책임지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호족을 통제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고려 태조 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7번은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분이 저술한 책이 의산문답이고 의산문답 하면 홍대용 뭐 금방 짝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 주장했고요. 또 그러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 답은 홍대용이고요. 홍대용에 대한 설명 보면은 뭐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마치 서양의 갈릴레이처럼 지전설, 지구가 돈다. 그런 거고 여기 무한우주론 좀 개념이 컨셉이 좀 맞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 1번 추사체는요 바로 추사 김정희의 그 필체고요. 4번 사상의학 이건 그 이재마 한의학이죠. 그리고 4번 대동여지도는 그 유명한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네, 28번 갑니다. 28번은 어느 문화유산인데요. 아, 정조의 명예에 축조되었다. 거중기 등 사용했다. 바로 수원화성이 되겠죠. 수원화성. 특히 거중기 사용은 또 다산 정약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수원화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선제 공산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백제가 웅진 공주의 수도를 두고 있을 때 쌓은 산성이죠. 공산성 공주에 있고요. 뭐 2번 전주성은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후백제 견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요. 네, 전주성은 견훤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한양도성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문제인데 여기서 건너뛰어서 여기 또 조선 전기 때 음악 얘기가 나오는 30번 문제로 일단 가고 63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가나다 순서 찾는 건데요. 먼저 가그림 보면 이게 우룩 가야금 연주곡 12곡 바로 우룩 하면은 가야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가야 사람입니다. 원래 대가야 사람이었는데 물론 대가야는 나중에 신라 진흥왕에 의해 가지고 병합당하죠. 하여튼 그 대가야 사람이었다가 신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참 전에 그 고려보다도 한참 전에 삼국시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가가 제일 처음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악학개범을 제가 뭐 할 때 말씀드렸냐면은 성종 때 아까 19번 문제에서 국조 올해의 경국대전 악학개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즉 예, 법, 악 이렇게 세 가지 통해 가지고 유교적 통치 질서를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악학개법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악학개법은 조선 9대 성종 때고요. 자, 그러니까 가다음이 나가 되겠고 맨 끝에 달을 보니까 신재호가 판소리 여선마당 정리. 자, 뭐 신재호가 정확히 어느 시대 어느 왕 때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판소리 그러면 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3회를 마치고 64회로 가겠습니다. 자, 64회 문제 역시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결국 첫 문제는 세종에 대한 문제네요. 딱 보면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해서 사군 육진 개척했다. 즉 최윤덕은 압록강 쪽의 사군, 김종서는 또 두만강 쪽의 육진입니다. 네. 근데 기왕 김종서가 나온 김에 아까 전에 63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 수양대군이
기후정난을 일으켰다. 바로 앞전에 63, 26번, 2번 선지에 나왔었죠. 바로 이때 대표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김종서였습니다. 단종의 핵심 측근 정승이었죠. 그래서 기후정난, 뭐 세조 관련된 역사 드라마에 꼭 저 김종서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종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63회 18번 문제에도 농사직설 체계 얘기도 나왔었고요. 하여튼 그 외에 뭐 다른 업적들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문제 낼 거 많습니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를 편찬을 했죠. 이렇게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했습니다. 이것도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상감행실도 여러 가지 뭐 낼 거 많습니다. 1번 선지 비변사는요, 일단 그맨 처음 출발이 그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처음 설치가 됐고, 그때는 비자가 들어가서 임시기구였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되었다가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또 점점 뭐 국가의 거의 모든 일들 다 다루는 그런 기구가 되었다가 특히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들어와서는 의정부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비변사를 폐지 또는 혁파했다 그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만 바로 비변사 폐지 또는 혁파는 고종 흥선대원군 때가 되겠습니다. 3번 독립호감은 또 이거 허준이 지었고 이때 광해군 때였고요. 4번 백두산 정계비 또 나왔습니다. 앞전에 63회에도 18번 4번 선지 나온 적이 있었죠. 숙종 때 간도의 경계를 정하는 청나라하고 사이 간도의 경계를 정한 비석 백두산 정계비 또 나왔습니다. 19번 갑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왕. 자, 어느 왕의 업적 뭐 상당히 많은 것처럼 나오네요. 육조 직계제, 즉 육조 판서들이 의정부 정승 거치지 않고 뭐 웬만해서는 다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제도, 그런 시스템 육조 직계제. 또 호패법,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리고 사관원, 이게 조선 3사가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렇게 있었죠. 사관원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간쟁을 하고 뭐 그런 기관, 바로 사관원 다 이게 태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자 이름이 나오네요. 오른쪽에. 태종 때 만들어진 금속활자 개미자입니다. 세종 때는 갑인자, 태종 때 개미자고요. 또 창덕궁은 그렇죠. 창덕궁도 태종 때 지어졌죠. 그리고 그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유명한 지도 역시 태종 때 만들어졌고요. 역시 신무고도 처음 태종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 이게 뭐 태종의 업적으로 다 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태종이 되겠네요. 자, 2번 세조도 역시 이 태종과 공통점이 있다면은 좀 왕권 강화한 이미지죠. 육조 직계제, 즉 역시 정승 거치지 않고 판사들이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 태종과 세조 때 같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의정부 정승들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 역시 세종 때 실시가 된 건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3번 중종은 아까 조광조 얘기할 때 나왔었고요. 4번 영조도 역시 이 태종과 공통점이 신문고를 부활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있겠죠. 네.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밑줄친 제도, 즉 조선시대의 그 수치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네요. 주로 후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납의 폐단을 막고자. 자, 박납이라고 하는 게 그 집집마다 토산물, 특산품을 내는데 이제 대신 내주고 그런 것이 박납이었는데 상당히 폐단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막고자 이제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해서 토지 결수, 즉 이제는 집집마다가 아니고 땅을 가진 사람들마다입니다.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그럼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항상 대동법 하면은 이렇게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 동전을 등으로 납부하니까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이 쌀이나 옷감, 동전을 가지고 사들여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66회 14번 1번 선지 고려시대 때 오답이긴 합니다만 그때 공인 개념이 나오면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 조달 나왔습니다. 항상 공인 대동법 늘 짜게 되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여기 대동법도 그렇고 3번 영정법 다 앞에 63회 고려시대에 대한 문제 때 똑같이 17번에 2번 3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네요.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 조선 전기 때는요, 일단 전분 6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가지고 6등분하고 또 연분 9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풍흉에 따라가지고 9등분하고, 그래서 상당히 토지세 내는 시스템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조 때 들어와서 이제 뭐 1글당 뭐 사도 뭐 그렇게 그런 풍흉 비옥도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정한 세율로 내게 토지세를 정한 것이 영정법이 되겠고요. 1번 균역법은 이건 군포에 대한 거죠. 군포 두 필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준 거고요. 그리고 4번 직전법, 이거는 과전법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과전법. 자,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이 만든 토지제도가 과전법이었는데 맨 처음 실시될 때는 현직 관리뿐만이 아니고 전직 관리들한테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부족해지니까 세조 때 들어와서는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땅을 지급했다.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21번 갑니다.
21번 어떤 전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자 유의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진주성의 임시민 장군도 진주대첩이 있고요. 또 한산도 앞바다 이수진 장군이 또 한산대첩이 또 있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가장 먼저 초기 발발한 전투죠. 바로 일본이 들어오는 길목에 동래성에서 이렇게 송상현, 동래부사 송상현 등등이 맞서 싸웠습니다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동래 전투였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임진왜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요. 근데 이걸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냥 슬쩍 보고 건너뛰고 그냥 옳은 것은 찾다 보면 답을요. 이런 1번 딱 이게 조원하면 또 이게 충남 금산 지역에서 일으킨 의병 그래서 조원과 그 의병들의 그 무덤이 또 금산의 700의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 1번은 답 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X를 해놨습니다. 네, 분명히 옳지 않은 거 유의해야 됩니다. 1번 당연히 조원 금산에서 의병 당연히 임진왜란 때 의병이고요. 그리고 의병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저기 3번 선지 곽재우 홍희 장군이라고 불리는 곽재우 의병대장이 3번도 있고요. 그리고 4번 역시 임진왜란 초기죠. 이렇게 왜군들이 부산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서울 쪽으로 올라올 때 충주에서 이렇게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배수해진을 치고 싸웠습니다만 역시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말았습니다. 답은 그럼 2번밖에 없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거는 병자호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경업 백마산성 항전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예, 다음 22번은요. 명청교책이 조선의 대외관계, 즉 16세기 전반, 중반 그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16세기 아니고 17세기죠. 네, 거의 뭐 동아시아사 문제 같은데요. 먼저 가 학생을 보겠습니다. 강홍님의 부대가 파병돼 후금과 전투했다. 자, 근데 가가 후금이고요. 나하고 다가 다 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먼저 누르하체가 여진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세웠고 그 후에 나라 이름을 이제 홍타이지 때 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가 무조건 제일 처음에 와야 되겠고요. 이 사르 전투라고 하는 거 연도는 1619년입니다. 아직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고요. 광해군이 나름대로 중립외교한다고 하면서 이제 명나라하고 후금이 싸우는 사르 전투에 조선군을 명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하면서 파병하면서 물론 강홍디 부대가 많이 패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후금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후금이 있으니까 가가 제일 처음입니다. 광해군 때 사르구 전투 1619년이고 그 다음에 또 나선 정벌 또 나왔습니다. 아까도 63회에 16번 3번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효종 때 그 조선의 조총 부대를 청나라와 러시아의 전투에 청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된 그 사건이 나선 정벌이고요. 나선 정벌 효종 때고요. 그리고 달을 보면은 아까 63회 24번 자료도 나왔었죠. 바로 병자호란의 치욕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얘기. 자, 그러니까 그 광해군 인조 효종이니까 답은 가 다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3번 갑니다. 23번 어떤 사건을 묻고 있는데요. 네, 무슨 서원 이름이 나왔는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따 인종 왕 이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인종 다음이 명종이죠. 다 중종의 아들들입니다. 명종 측 이후 왕의 위척들 간 권력 다툼으로 발생한 사화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을사사화. 조선 전기 사화자가 붙은 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무호사화, 갑자사화, 아까 조광조 얘기 나왔던 기묘사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명종 때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을사사화가 제가 썼습니다만 그 인종의 위척들이 대윤이라고 불렸고 또 명종의 위척들 그 유명한 문정왕후의 그 같은 남자 형제들 윤원영 같은 그런 또 위척들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명종이 문정왕후의 문정대비의 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소윤 쪽이 승리를 했죠. 네, 그런 사건이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 1번 경신황국. 자, 아까 전에 예송. 자, 2번 선지가 지금 예송이 나와 있는데 예송이 현종 때고요. 그리고 환국이 현종 다음 임금인 숙종 때 대표적인 당쟁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번부터 먼저 보면은 기해년 1659년 예송이 아까 63회 20번 나번 그림에도 나왔었습니다. 뭐 3년짜리 상복 입어야 된다. 1년짜리 입어야 된다. 바로 이때가 효종이 승하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 바로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그때는 일단 서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앞전에 기해성 나왔고요. 물론 뒤에 예송 또 한 번 또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 경신황국이라고 하는 건 숙종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인과 남인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황국이 발생하죠. 근데 경신황국은 1680년대였고요. 1680년대고 이때는 남인이 몰락하고 또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근데 이후 또 두 차례 또 그 기사왕국, 뭐 갑술왕국, 황국이 두 번 더 있죠. 3번 병인박해에 보면 이건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바로 천주교도들 박해한 사건입니다. 특히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4번 갑니다.
24번 조선시대 미술에 대한 문제네요. 겸재 정선,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다. 바로 이때 조선 후기 때 이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화폭에 담는 그런 화풍을 가리켜가지고 진경산수화라고 그러죠. 진경산수화. 자, 겸재 정선하면은 바로 이렇게 2번 인왕제색도 서울의 인왕산이 비를 맞은 후에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 바로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왕제색도 답은 2번이고요. 1번 선지 영통동구도 자, 영통하면 이게 뭐 수원의 영통구 이쪽이 아니라 바로 개성 근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때 강세왕이 그린 진경산수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선의 그림은 아니고요. 3번 세안도 이거 유명하죠. 아까 전에 추사 김정희 추사체를 창안한 김정희 얘기 63회 27번 1번에 나왔습니다만 바로 제주도에 유배가 있으면서 진짜 아주 찬바람에 떨고 있는 것 같은 나무를 그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담은 그런 그림 그린 것이 세안도가 되겠습니다. 4번 몽유도원도 이거 그림만 조선 전기 때 그림이네요. 바로 안견이 그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찾아가서 놀았다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그린 거니까 진짜 경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화풍이 되겠죠.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식 경제 상황 하니까 뭐 거의 조선 후기 때가 되겠고요. 상평통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숙종 때부터 발행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결국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 열렸고 이거 맞고요. 2번 관청에 물품 조달하는 공인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대동법과 공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아까 20번에 2번 선지에도 대동법 나왔었습니다. 3번 선지 송상이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 설치했다. 송상 바로 송화 개성을 말하는 거죠. 조선 후기 때 여러 지역에서 사상의 발달했다고 했고요. 그 사상 중에서 개성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보고 송상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4번밖에 없네요. 병난도 또 나왔네요. 고려시대 무역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갑니다. 26번 이 왕의 업적인데요. 초계문신제 또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63회 19번 3번 선지에 초계문신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초계문신제 정조가 젊은 문신들 교육하는 그런 제도였죠. 또 정조에 대한 거 찾아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 그 왕실 친위부대 바로 장용영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 경복궁 중건은 바로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흥선 대항군이 집권할 때고요. 또 2번 영선사 이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18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정부에서 청나라의 그 서양식 무기를 배워오라고 파견한 사람들이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한창 이때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따라 배우자는 양무운동이 한창이었죠. 4번 훈민정음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어떤 사건? 자, 아까 전에도 그 김사카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경래는 난을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이 홍경래의 난 때 관군이 홍경래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주성을 포위한 상황을 그린 지금 그림이라고 정주성 공함 작전도 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홍경래 난을 묻는 문제입니다. 홍경래 난 발발 원인은 이렇게 3번이 답이죠.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물론 이때가 19세기라서 한창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물론 삼정의 문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홍경래 나는 원인은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보면 1번 선지 보국어입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다음 영상 때부터 그 개항기 이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같이 보면 보국암이 제폭구민 자 이것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구호죠. 네, 나라를 받들고 백성을 안정시킨다. 또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한다. 그런 개념을 쓴 거 동학농민운동이고요. 2번 한성조약 체결 바로 이건 갑신정변이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김옥균 등 급신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이런 사건이었고 그 갑신정변 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한성조약입니다. 여기 4번이 그 이모군란에 대한 건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고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은 한성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이 갑신정변보다 2년 앞이죠. 1882년인데 바로 4번이 지금 이모군란입니다. 이 선해청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선해청이 군인들한테 그렇게 쌀로 월급을 주던 곳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모군란 발발 원인, 즉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뭐 거의 1년 동안 쌀로 줘야 되는 월급을 안 줬다. 근데 이제 월급 주겠다고 모아놓고 줘보니까 뭐 쌀 속에 많이 모래가 섞였다.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선해청 최고 책임자를 죽이고 그런 사건. 바로 그때 나오는 선해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층민들하고 군인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번 이모군란이 있고 이제 그럼 다 설명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문제, 개항기 전까지 63회, 64회 같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같은 시기에 대해서 66회, 67회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